암시 세지 불학자 고무돈이라 자칭 능서자 유 이병헌 암수 해조지 암수 그 해조지 부매삭 은구 진한 정자 관규 지배 황취시 후 송건이라 아죠. 세상에 그 불학자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그 논할 거가 없다. 논함이 없다. 저 말 맞아요? 저거 안 맞잖아. 지금 배운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안 배운 사람만 지금 얘기하잖아. 그치? 서단도 보면 아는 사람은 떠들지 않고 모르는 사람만 떠드는 거잖아. 그치? 자칭 능서자 스스로 그 능서. 그러니까 능서도 참 이런 게 참 능서가 참 이런 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희국씨 오고 있대요. 능서자 한 거라면 무슨 뜻이야 이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능서가 꼭 이거 어려워 이게. 능자가 주는 의미가 물론 능서하면 글씨를 잘 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참 이게 어려워. 쉬운 것은 아니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겠지. 뭐 선서 아니면은 능서 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썼었을 때는 뭐 의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글씨를 잘 쓴다는 사람 번역은 그게 제일 낫겠지만 두 병폐가 있다. 병은 서예에서 항상 병폐라고 하는 게 제일 난 것 같아요. 병 그러면은 병이야. 그렇지만 병폐하면 조금 다르죠 느낌이. 병하면 어디 병든 것 같은데 병폐 그러면은 약간 좀 폐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서예에서는 병폐 그러면은 병 같지는 않아, 그지? 폐단적인 어떤 뭐 좀 잘못된 점 이런 느낌이 좀 든다고.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암수 바위에서 그 찾고 해조 바다에서 그 낚시하는 그런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가 줄을 다른 것 같은데 뭐라고 했나? 이거는 뒤에 그 우물안 개구리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쓰였는가 봐. 지금 요 말하고 반대말이라는 뜻이야. 그 바위에서 찾고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그러니까 정말 광범위하게 그 뭐 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 뒤에 말은 정자 광고니까 우물 안에 앉아서 그 광고 도롱이 같은 걸 조그만 빨대 그런 걸로 좀 본다는 거니까 이거 속좁은 거 하고 그게 비하면 앞에 이거가 좀 확실히 넓어 보이죠, 그죠? 바다에서 매번 세군 이런 사람들은 진안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넓게 보는 사람은 법도라든가 기타 이런 그 서예를 진한에서 찾는다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거 병폐라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진안에서 찾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넓게 보는 사람은 지난해서 찾고 우물아 개구리처럼 좀 좁게 보는 사람은 항상 이 식은 법식이죠. 법식이니까 본보기, 법도 뭐 이런 거겠죠. 나는 그냥 법도 그랬는데 여기서 식자는 법도보다는 법식이야. 법식은 법도하고 좀 달라요. 본보기를 말하는 거거든. 법도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쓸 수가 있고 본보기 같은 경우는 어떤 법식 정해진 거 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법도 같은 경우는 필법을 많이 얘기를 해요. 필법에 가깝다고. 근데 식자 들어가는 거는 격식, 법식, 본보기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법식, 본보기 이런 거를 소원해서 취한다. 그러니까 글씨 체제, 형식, 스타일 이런 것을 송원해서 취한다는 얘기야. 근데 넓게 보는 사람들은 법도를 질환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요 둘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같으면서도. 식장은 항상 뭐 법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본보기 그런 의미가 더 좀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렇다고 법식이라는 말 법식도 쓰긴 쓰는데 조금 이야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본보기 그러면은 좋은데 식자가 본보기 하기는 좀 그렇거든. 그렇다고 격식이라고 쓰자니 격식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법도라고 한 거야. 그냥. 좋은 말은 뭐 아까 뭐라고? 법식이야, 법식. 법식이 본보기라는 모델 이런 거지 뭐, 그치? 예법이나 의식 뭐 이런 거니까. 호랑이하고 범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어제 내가 그때 참 고민 많이 했는데. 호랑이라고 써야 될 때가 있고 범이라고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러는 것 같아. 사전 찾아보면 범호야. 예. 또 우리 뭐 범한테 물려가면 뭐 이렇게 안 쓰지. 호랑이지 그럴 때는, 그지? 그리고 좀 그 뭐 분류를 할 때 그 벵골만 호랑이 아니면 뭐 어디 호랑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 범이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또 일반 이렇게 뭐 할 때는 범을 해야 된다고 그 범을 또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차이점이 뭐가 좀 있을까 싶어서 큰 차이점은 없더라고. 내가 발견 잘 모르겠어. 너무 따지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 너무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위에는 법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는 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필법, 격식 이게 좀 스타일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양식.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지금 항목 이 사람이 그 반대하는 거는 법도는 더 위에서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형식 같은 경우는 송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송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위서풍이니 형식이 막 요란하고 글씨 막 이렇게 잘 쓰려고 하고 이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이제 알고 그래야지만 이 번역할 때 단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필법 같은 걸 중요시하지 않아, 내가 보면. 그게 더 열린 마음이야. 나 옛날에 한참 글씨 쓸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잘못되고 바보 같은, 딴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때 우리 때는 그냥 최고가 또 모범 되는 사람이 최고가 일중여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일중여처를 법칙으로 삼는 거지, 그치? 스타일과 이런 거. 근데 난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일중여처 선생은 누가 있을까? 누굴까? 그럼 그때들 선생들은 거의 없어. 뭐 그냥 폭넓게 여러 가지 저렇게 하고, 뭐 김영진 뭐 저 구룡산이 그 김영진이 그 법첩을 소개하고 물론 영향을 받고 그랬었지만 그때는 그런 거였었지, 이렇게 직계 선생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후에는 선생들이 딱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게 진짜 선생이지, 그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나는 일중여처 선생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남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중여처 쓰는 것만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한다는 거는 좀 편협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 후에 법첩을 배우고 그랬었으니까 더 넓게 보면 법첩이 그 기본 선생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런 거 저거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꼭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생각이 좀 그렇게 꼬리를 물고 넘어간 거다 하는 얘기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항목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명나라니까 송원 거가 그때 글씨를 판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거야, 상당히. 우리가 여기 시대에 이렇게 있으면서 유행서풍이 있으면서 그 유행서풍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이야. 대개들 보면 유행서풍을 따라가게 마련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된 건지 패장과 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는 사람일수록 웃기는 짜장이야. 또 그런 사람들만이 뒤에 이름이 나와.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다가 공부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늘 부정을 해야 돼.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이 되나? 예. 부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긍정을 하는 거거든요. 긍정을 하는 거는 따라하는 거야. 따라한다고 하는 거는 자아가 없는 거야.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것은 차후 문제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부정을 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를 또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그치?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먼저 중요해. 아이, 참, 말이 내 말이 참 말이 안 될 때가 참 많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생이 최고다 생각하고서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인가 뭐해서 선생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은 허점이라든가 뭐를 볼 때 자기 갈 길이 딱 막혀버려요. 근데 우리 선생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점을 좋아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아까 같이 그런 봉착을 하다 보더라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라. 난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제일 커. 그 타격이. 더군다나 거의 100% 그냥 뭐 정신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믿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좀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게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성인도 죽으면 비판받는다. 맞아. 근데 하물며 일반 저기 사람이 얼마나 더 그런 요소가 많겠어. 그러니까 그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내가 보면 잘못된 거예요. 아까 같이 부정을 하고 배우고 부정을 하고 저렇게 썼으면은 긍정적인 요소로 나가. 부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는 또 뭘 한다는 거는 이미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마음으로 부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더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야. 부정을 했었으면 나중에 좋은 점만 남아. 긍정을 했었으면 나중에 부정적인 요소만 남아.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철들고 나서부터 아무튼 뭐 이런 거가 이런 생각이 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보는 사람 아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최고로 낮은 점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쫓아주의 아니면은 그냥 뭐 나를 형편없이 이렇게 저기 한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은 절대로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래 갈수록 내 점수로 올라가잖아, 그지? 점수 주기 전에 다 갚버려. 그게 문제야. 그런 사람은 필요 없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게 내가 좀 비겁한 태도일 수 있지만 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 알고 있는 또 우리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으니까 하지만 아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딴 사람들은 딴 데 나가서 배우면서 그 반대적으로 하니까 그 선생한테 실망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바깥에 더 많이 해. 그치? 그건 참 모르겠어. 근데 항목이 내가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태과불고 태과불고 궐실 유균 개위 금 불국고자 매운 금년 고지일 이노서위 초자 자독 자칭 독천 성가 불합고법자 무게지 도구야 전리 상고자 기종주지 사제 너무 지나치거나 불고 한 것은 이르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은 벌써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항상 중용을 얘기하려고. 그 용어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용어를 중시하는 거가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보여. 단어 선택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학문과 어떤 이런 사상과 아니면 그 심리관 이런 게 금방 보여. 사전에서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한 글자에서 그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중에 뭘 선택하던 날에 다 같은 뜻이야, 그지? 그러는데 뭘 선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 참 웃겨 보면. 그리고 나는 그래서 옛날부터 좀 공부하는 습관이 되도록이면은 그 사전에서 그 위에 있는 단어를 먼저 선택해. 말이 좀 안 되더라도 위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그 말을 되게끔 만들어. 그 말 이해가 됩니까? 밑으로 갈수록에 후대 개념으로 발전돼서 나오는 거야, 뜻이. 맨 위에 거가 원래의 뜻이라고. 그럼 원래의 뜻은 포괄적이고 조금 뭐하지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아래의 뜻일수록 명쾌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잘못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위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앞뒤를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게 더 실력가라고 난 생각해요. 뒤에 가면은 뒤일수록 딱 명확하게 맞는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홀짝 게임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내가 보면 왜 실자 있잖아 열매 실자 그죠? 열매 실은 후대 개념이야 원래가 핵식이야.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핵이야 핵식. 핵은 열매 껍질 안에 또 씨앗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핵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실자야. 그러니까 실제는 실제로 아니면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다 핵이야. 핵은 이런 뜻이야. 그치? 특히나 그 두 사람 같이 시인일 때는 더욱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 그 단어 쓰는 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 과학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왜 그 시인들이 어려운 단어 쓰고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건가? 그게 원래 글자의 그 본 뜻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많이 알지 않고서는 이게 한시가 이렇게 뭘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금방 못 보여. 근데 쓰는 사람은 그게 딴 사람이 이걸 내가 학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몰라. 근데 그보다 윗단계 있는 사람이 보면은 금방 보여. 벌써 이거 벌써 중형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근데 중형이 되게 중형도 거론하고 이렇게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화, 중동, 다 중정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하나 세상에 올바른 게 없어. 문제는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비판할 수가 있어. 관점이. 내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읽은 저 문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중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중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꼭 그런 일률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실, 이것도 이 실이 참 어려워. 이 실자가 빠지다는 뜻도 있고 실수하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그리고 또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 그치? 여기서는 그냥 과실인 것 같아요.
태과 불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잘못, 이러한 것은 모두가 균, 똑같다, 고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실자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화학기로 뭐라고 번역했다고? 과실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했어? 모르겠어. 그 아무튼 실자가 그게 어려워. 지금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저 멀리 잊어버려. 있어요. 고름을 예. 잊어버리고. 서울에 오셨군요. 네? 아니요, 제가 번역을 했을지 얘기한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잃어버린 것도 뭐 괜찮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게 뭐 실수지. 고름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게 실수야. 잃어버린 결과가 실수지, 그치? 예, 예. 과실이. 뭐라고 그랬어 거기? 여기는 과실이 서로 그 아니 과실이. 아니 아니. 아, 선생님? 저희가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한 게 뭐야?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가르쳐줘요. 책에서 찾지 마. 여기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여기 청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맞잖아요, 그치? 요 글씨를 저 이렇게 읽고 해석할 때 낱낱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무슨 맛을 무슨 뜻일까? 네, 맞아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옛날에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내가 학부를 터키과 나왔었잖아요, 대학부에. 그래서 대학원을 중문과로 전 들어가기로 생각을 하고 뭐 그때 사회과 있었으면 사회과로 갔었을 텐데 그게 뭐 해서 대학원을 중문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 내가. 그렇게 하고선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뭐 시험을 본다고 뭐 아무 그 해서 시험을 봤지. 그래서 좀 붙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방학도 안 해. 그 지금 정도겠다. 그 해서 그 3월 그 개학 때까지 뭘 했냐면은 도서관에서 내가 그 외대 그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뭐 내가 집에 중국에 관해서 한글로 번역된 거 책을 내가 전부 다 빌려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왜냐면 나중에 여기 있다가 하면은 그걸 못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주로 읽었던 거가 열국지, 뭐 초안지, 뭐 이거 쭉 해서 하다못해 나중에 펄벅의 대지까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뭐 책 한 200권씩 1년에 읽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독서량이 좀 빠르지. 아무튼 그렇게 그때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시 같은 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때서부터 내가 석사지만 박사들하고도 같이 공부하고 그럴 때 그런 거 시간 되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나를 알아가지고 물론 그때 좀 뭐 민치도 다니고 그랬겠지만 나보고 꼭 해석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어. 그때부터. 그때 그거 계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시를 이렇게 번역하면 딴 사람들은 단어에 추징을 해요. 그리고 뜻을 빨리 알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해.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떠한 정경일까? 이걸 먼저 그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 어떤 때는 이해 못할 때가 못 따라올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더 공부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금방 따라오는데 안 그러면 못 따라오면 한번 못 따라오면 이게 영 딴 말이 돼버린다. 아까 같이 실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전체 분위기를 알고 그러면은 이 실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실자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놓고 앞뒤를 맞추려고 그런다. 일반적 해석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딴 저기들은. 근데 나는 전체 분위기에서 이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좀 다르지 그 단어 해석이. 이해가 좀 됩니까? 어떤 경우는 전쟁 시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그 뭐 어떤 풍경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에 맞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그치? 하다못해 평화로울 때 전쟁할 때 그냥 싸운다 이 전자는 뭐 그냥 뭐 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치? 서해에서도 이 전자가 나와 전쟁할 때 전자 지필법 용필법 할 때. 그때는 전쟁하듯이 뭐 이러는 거가 떨전자 같은 경우도 있어. 그 전자가 떨전자라는 뜻도 있거든. 실제로 그렇게 해석도 해. 이렇게 떠는 듯이 이렇게. 또 전쟁에 비유할 때도 전쟁에서 이렇게 포복할 때 있잖아요. 낮은 포복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걸어가서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러지만 낮은 포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 전자를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떨면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그 용필법에 그 나오잖아, 그 전자. 그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지.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같이 그 중국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면은 벌써 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충 정경이 떠올라. 펄벽의 대지까지 그 위에서부터 쭉 읽었으니까. 왕펀 내 말 이해가 돼?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니? 중요해요. 어.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게 싸우는 건지 연애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애정 다툼인지 진짜 뭐 무슨 전쟁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단어가 안 나온다 제대로.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마 그게 내가 보면 작품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똑같지 않나 싶어. 그럼 거기에 단어들 이런 거가 바로 필액들 이런 것이거든, 그치? 글자를 뭘 선택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되게 그 지금은 그 옛날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그 말하면서 매번 지금은 연미하고 이거는 연미야. 옛날에는 그 질박하죠. 저게 왜 연미냐면은 연미야. 그냥 근데 그저 미자 할 때는 계집녀 변에 그 눈썹 미자를 써. 근데 그게 뭐 아름다울 미 이렇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걸 아리따울 미라고 그래. 아름다울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가 있잖아, 그렇지? 네. 물론 근데 아름다운 것도 종류가 많지. 이거는 어떤 여자 좋아하냐? 아리따운 여자 어떤 아리따움이야? 순수하게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느낌. 순수한 느낌?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미의 그 미는 이제 큰 양이라는 뜻이에요. 또 애교 피고 뭐 이렇게 까짓거 그러는 거 그런 게 바로 아리따움. 그러니까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내 마음속으로는 좀 비양장이야.
정말 정숙한 아름다움, 네가 말하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갖춘 그런 진짜 아름다움이지만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태가 벌써 섞인 거야. 이것이 바로 그 신서체의 특징이고 신서체야. 그래서 왕일지 글씨 이런 거가 얘기할 때 항상 연미가 그게 붙어 있는 거가 바로 이 연미야. 그러니까 신서체 왕일지 특징이 연미한 거야.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그 위에 종료 이런 사람들 글씨가 질박하다고 질자를 쓰는 거야. 따라서 그 질박한 것을 연미한 것으로 물기를 바꾼 거죠. 그죠? 그게 변법이야. 그러면 그 변법을 했었을 때 당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다. 안 좋아하니까 왕이지 글씨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고 안 좋아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아리따꾸서가 오라고 그게 가져져요. 근데 걷다가 왕이지는 뭘 했냐면 필법을 제대로 갖춰줬어. 그래서 그 쓴 거가 신서체 하고 나면 신서체가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해서 행서 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이지가 마련한 필법이에요. 그래서 그 글씨가 위에 질박하고 이런 거에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미한 것이다 그러고 그게 바로 신서체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왕이지의 서성이 될 수 있었던 요소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위에서 한 변법의 첫 번째 성공자가 왕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지가 그때 보면 개혁자지. 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 근데 거기가 결정적인 이유는 왕이지가 세상을 싫어했기 때문에. 왕이지가 원래는 그 임기 사람이고 국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동진 때 이렇게 넘어왔었죠. 그죠? 넘어와가지고 강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강남의 그 수려한 그 산수와 이런 걸 보고 모든 그 세상을 갖다가 비관하고 또 거기에 또 독에 빠지고 산수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글씨 서풍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입어가지고. 그래서 연명한 거로 나오고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과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고 글씨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난정서예요. 그 난정서 보면은 그 도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당시 봤었을 때는 이게 글씨가 아닌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풍토가 안 맞는 거지. 젊은 사람한테는 애호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뜻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버린 거지. 그래서 그 뒤에도 그러한 것이 계속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고 그때 왕씨들이 집안이 좋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번 권력 잡아서 이게 3대만 이어지면은요 그게 정설이 된다. 하다못해 이게 지형 수나라 지형까지도 이 거기 그 전설을 완성곡이라고 나는 볼 수 있어. 지형이 영원사에서 30년간 내려오지 않고 글씨를 쓰고 근데 글씨를 썼던 거가 그때 바로 쓴 거가 왕이지 거를 쓴 거예요. 왕이지 거.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자문을 썼는데 그 글씨가 바로 왕이지 풍이거든요. 그러면서 각 사찰에 나눠졌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왕이지 글씨 필법을 전수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거기서는 목탁을 칠 거 아니냐고. 그치? 목탁 칠 때는 대개 반야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친다고. 한자제 보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근데 왕이지가 그 지형이 17대 손이거든. 7대 손이란 말이야. 7대 손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 따지고 보면은. 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자문을 하고 그러니까 가서 니들 천자문 맨날 반야신경 이거 하지 말고 새로운 레파토리로 천자문 한번 그거 해가지고 하라 라고 써준 거야.
스님들이 천자문 외웠어? 아 그것도 똑같은 네.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게 맞아요. 백발간대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포교사지, 그렇지? 포교사인데 왕이지 필법 전수 포교사라고. 그리고 또 왕이지 벌써 그 난정서라는 게 그 당시 뭐라 그럴까 그 전설까지 내려오잖아, 그렇지?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 중에는 헷가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글씨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칠 수도 있겠지. 그럼 자연히 그 글씨를 보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지 전파자지. 그러니까 전파를 하고 저렇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당나라 때 들어와서 당태 쪽이 서성으로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는 세력이 불확실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의지를 전범으로 삼아야 될까? 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 위에 그 사람이 전범으로 삼았던 종료, 선수표라든가 종료 글씨 이런 거가 더 전범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글씨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벌써 나오고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종료 계통은 이게 사승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왕의지는 그때 사승 왕씨 집안이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아 중국이 왕서방이잖아. 그 뒤에 왕씨들 글씨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안진경은 그 변법이 그 최초로 보이는 게 동방사과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지는 지금 이거 난정서를 대표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지 글씨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난정서로 그러면은 아니 해서하고 해서도 작은 글씨 있잖아. 황정경이니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었던 서품들이 아니야 전부 다. 아까 행서 같은 경우도 난정서 기타 또 하다못해 이 사람 그 초창기 이모첩 같은 거 한번 보면은 그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제일 초창기 제일 이른 것이 이모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를 해야 돼. 누가 공부 안 한다고 그러겠어.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자 이게 이모첩이거든요. 이거하고 난정서하고 굉장히 다르죠. 자 이거 이모첩 보면은 딱 보면은 질박한 서풍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고 이게 전부 다 거의 행서지만 아직까지 평이지 전부 다, 그죠? 이것도 밑이 내려오잖아, 그지? 대개 이렇게 가잖아. 난정서는 그게 와요. 근데 여기까지 이게 오고 지금 이런 거라든가 기타 이런 피랩과 지금 이런 거 등등 이렇게 보면 예서 영향이야 이게. 저게 바로 질박하다는 거예요. 저게. 글씨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 때까지 처음에는 저렇게 질박하고 예섭하고서 여기서 법도를 마련한단 말이야. 가로 기울기 아니면 이거 좀 좁히고 이렇게 길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온 글거가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자연인이 필법인이 이런 거를 완성한 것이 바로 법도를 넣은 거고 이게 바로 왕의지단 말이야. 그래서 왕의지를 서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종려글씨만 해도 아직까지 정형화 되지는 않았잖아. 이것도 정형화 되지 않았었잖아. 그치? 느껴지죠? 이거하고 난정서하고 비교하고 보면 완전히 난정서는 세련되지. 지금 이거 봐봐 어떻게 행서를 쓰면서 이게 전부 다 평이냐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쓰면 아주 그냥 바보 같지. 근데 이 당시는 이게
그런 글씨였다고. 질박한 글씨. 이게 최초의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그 이런 식인 거예요. 이모처럼. 그리고 기왕 한 것쯤은 요거는 왕헌지 거야. 왕헌지 초창기 작품이야. 지금 저기도 어디 있어? 어디 도망갔어? 앞동 한 점. 앞세. 어디다가 다 몰아놨었냐? 그것들 다 어떻게 뒤에다가 내가 어디다 놨냐? 갑자기 생각이 없네? 여기 하나, 이분 하나 있고 원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네. 앞도 안쪽 뒤에 나가는 거 거기 박스 안에 박스.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 그 예서 영향 이런 게 보이죠, 그죠? 왕헌지 같이 이렇게 활달하게 쓰고 저기 한 사람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바보 같은지만 아무튼 질박하고 이런 거 봤었을 때 그 당시 질박한 서풍의 풍토가 이랬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보다 더 질박했겠지. 이 사람들은 조금 벗어나려고 했던 거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시대 서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지. 저기서 더 이렇게 법도를 더 가서 더 여러 가지 해서 나온 거가 말년 것들이니까 초창기 때는 저렇게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질박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눈이래 봤었을 때 왕이 글씨는 변절자지. 당나라 그 안진경도 마찬가지. 그 당시는 저 구양순체가 횡행하고 구양순체 저수량 이런 거가 다 뛰어난 거잖아, 그죠? 네. 거기에 보면 안진경 같이 이제 미련 곰탱이처럼 하고 그러고 그 웃기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구양순체 이런 거는 귀족적인 서풍이야. 왕이지를 이은 귀족적인 서풍이야. 그러는데 안진경은 그거를 타파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진경이 만약 그 평원태수로 가지 않았었으면 또 모르겠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서동파보다는 좀 덜하지만 조정에 거의 붙어 있었던 적이 없어. 조정에 붙어 있으면은 옳은 말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쫓겨낸다고. 쫓겨나가면 지방 떠돌이잖아. 근데 지방 떠돌이 하는데 이 사람은 가서 지방 떠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사업을 해요. 책을 한다든가 그 지방에 뭐 비석을 세운다든가 주로 이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한다고. 더군다나 산동 가가지고서는 그 동방사과천도 거기서 쓴 거지. 그리고 그 산동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북이서풍들의 본 고장이잖아, 그지? 거기서 그런 거 글씨를 다 본 거지. 산천 다니면서, 그지? 그럼 중앙에 있었던 그 구양순체의 계통 귀족적인 글씨보다는 이 서민적인 애완이라든가 이거 더 진솔하다는 민간서풍이라든가 이런 양식을 받아들인 거지, 그지? 그게 바로 안진경 변법의 가장 주요점이에요. 그 이번에 그 지금 소나무를 써고 있는 거기에서 이 저기 평원태수 가기 전에 벌써 안진경이는 장욱을 만나서 필법을 전수받은 이후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있었기에
또 다른 그런 병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경험을 좀 예. 저하고 만난 게 2번인데 네. 2번 다 이 사람이 그 잘난 체 하다가 실각당해요. 맞아요. 실각당하고 나면 되게 그 서안에서 그 원래 그 대기 발령 받아야 돼. 다음 임명직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대기 발령 받으니까 노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놀지 않고 그때 참. 장옥을 찾아간 거야. 장옥 그때 낙양에 있었거든. 그 2번 가요. 근데 딴 사람들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웃기게 생각하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 고려를 떠나가지고 가. 서안에서 낙양까지 지금이야 뭐. 그럼 그때도 지금도 멀어. 내가 가보면.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서 진짜 가서 그것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간 그 영향 받고 이런다. 거기서 나온 거가 술 장장사 필법 12이야. 그 과정을 그때 쓴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무장과 여러 가지가 됐고 저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나만 보는 눈이 다르고 저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 지금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알고 있는 머리에서 이렇게 한 것하고 선생님이 지금 몇 마디 이렇게 던져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뭐 강요하는 거냐. 희구야 많이 알아야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 단순한 게 그거 아니지. 작품 하나 보더라도 금방 저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증명이 되잖아, 그치? 일반 사람들은 저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몰라. 그 저기서 뭘 찾? 아이고 얘도 젊었을 때는 못 썼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건 타임머신을 안 타서 그런 거야. 아까 내가 쭉 얘기했었잖아. 처음에 사람들이 유행서 못 벗어나기 어렵다. 그 유행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고. 아까 쭉 얘기한 게가 바로 그런 실증이 나오죠. 근데 묘하게도 정말 묘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미사 아무튼 뭐 그런 미사를 다 쓰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필법은 왕이자하고 안진기 그 외에는 없어. 웃기죠. 그러니까 변법을 해서 성공한 사람 것만 지금까지 배우는 거지 그 정권은 없어. 그럼 또 저 같은 이유고를 그 구양수 필법도 있잖아요. 왕이 될까요? 그 왕언지도 있는데 그게 바로 안진기. 그러니까 위에서 쭉 보면은 이렇게 필법이 다 거기에 딱 맞물려. 그 중대처럼.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 옛날에 왕이지하고 왕언지하고 이렇게 뭐 대립은 아니지만 대립이라고 경쟁 구도를 했었으면은 그 전까지는 왕언지가 항상 이겼어. 근데 당태종이 편을 들어주고 나서부터는 왕언지는 없어졌어. 그렇죠. 왕이지만 쭉 살았다. 근데 당나라 때는 구양순하고 안진경이야. 나머지 그 패턴 어쩌고 저쩌고. 구양수하고 안진경인데 그 두 패턴에서 누가 더 이겼을까? 구양수가 계속 이겼어. 근데 안진경 같은 사람들이 가끔 북을 치는 거야. 평소에는 구양순체가 더 우선적이야. 그런 거 같은 거, 소식 같은 사람 이런 거 중간에 툭툭. 그러니까 안진경 영향이 커. 은근히. 근데 일반 대체적으로 하면 구양순 영향이 더 커.
근데 안진경은 그 당시보다는 나중에 후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부각된 거예요. 당시도 부각됐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송나라 때 네. 송나라는 상위서풍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저번에 논석인 하면서 그 그 서역인 이렇게 나왔었었지, 그치? 얘기해줘가지고 양운거가 아니라 설문해자를 지은 허신거라고 그런 데가 그랬었잖아, 서역이. 그러면서 그것이 송나라에 들어오면서 양질이 바뀌어져요, 양식이. 왜냐면 송나라는 저 문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니까 그 문을 추구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 문인적인 것을 그 승상을 하고 또 문인적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인품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인품이 높아야지 서품이 높다. 그렇게 해서 논서급이냐. 글씨를 논할 때 사람까지 논아요. 그 전에는 사람을 논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서품을 논해야 되는데 인품을 논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소식에 이르러서 정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은 문자향이라는 말을 그때 썼어. 근데 우리 한국의 추사는 또 그 사람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 태어난 저기가. 소식하고요. 그것도 추사도 뭐 저기야. 이래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셋이 아주 웃긴 그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여초가 그 말년에 그 모자 쓰고 집행을 한 거가 바로 그 흉내낸 거야. 그러니까 뭘 알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주사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뒤에 서검기 하나를 더 넣은 거야. 그걸 금속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양 서검기라고 그래. 그건 추사야. 소식은 문자. 근데 원래 서검기 하면은 그거는 첩이야. 첩이라고. 금속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추사 때는 전부 다 그 첩 그래가지고 문자양 서검기 하고 그러니까 그 책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승업이 그냥 그 제주도까지 쫓아와가지고 문자양 서검기가 뭐냐고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풍랑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까지 와서 물어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장승업은 이미 끝난 거예요. 대가 같은 거. 왜냐면 그때 추사 한마디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괜히 문자양 서검기가 나온 게 아니야. 그 소식에 이르러서 아까 그 논소급인 이런 것이든 그 서해를 논한다 이렇게 그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인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럼 누구냐? 안진경. 소식이. 그래서 송나라 때는 해설을 안진경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썼는데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품으로 해석을 한 거지. 인품은 그렇게 하고 이론은 송고한 상인서. 그게 바로 그 유정설의 그 원조설이야. 송고한 상인서. 한유에. 그리고 글씨 자체는 누구냐? 양흥식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로 송나라 상위서풍의 원조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 바로 우대 시대.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최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30년 뒤에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소식. 선생님 말 들어보면 이게 일년이 쫙 깨져지지. 이렇게 꿰지 못하면은 못해. 몰라. 왜냐면 단편적으로 하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고 이 고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된다. 코끼리 다리 긁는 거하고 똑같아. 전체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하는 거잖아, 전부 다 비유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사람한테 공부하고 그런 걸 올바로 앓고 이러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아갈 바는 자기가 밝히면 되는 거. 근데 지금 내 말만 들어도 전체적 뒤에 윤곽이 딱 이렇게 좀 잡히지 않나? 어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진경 변법, 그 왕위적 변법이 왜 중요한지를 논문을 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그 뒤에 그냥 이렇게 한 것들만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데 대한 논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서당이 다시 새롭게 뭐를 반추할 수 있고 새로운 뭐를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원에서 뭘 찾지 못하면은 지역적에서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관계가 있고. 왕프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야, 씨, 나는 길게 얘기했는데 너는 네가 한마디로 내 하면 끝이야? 그 정도 공부해야 뭔가 좀 보일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야. 그 재밌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안 듣냐고 사람들이. 그게 필요 없잖아. 지금 유행 소품만 쫓아가고 지 선생님만 쫓아가면 되지 뭘 인생 어렵게 사냐고. 참. 그러니까 자네들이 좀 우스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볼 때. 지금 선생님 작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서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군지를 찾고 계시잖아요. 쓰시겠다고. 근데 요즘 그 TV 그 프로에 보면 우리 그 노래 역사 이렇게 갖고 계보를 찾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걸 보고 아 선생님 빨리 그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물며 저 음악들도 자기네 그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발라드는 누구 계보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막 연결을 하면서 계보를 찾고 있는데 우리 서해 쪽에서는 난 하나만 안 해. 서해 쪽에서 난 내가 우러나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뭐 옆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 옛날에 그렇잖아. 내가 방 치우려고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데 방 치우면서 하라. 난 그거 집어던져. 나가야지. 난 절대로 안 해. 예, 선생님 그 작업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 우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항상 나야?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면 하나씩 하기가 싫으니까. 자, 지금 옛날에 이러지 못한다. 그래서 매번 말하기를 금년 연자는 연비 항상 그쵸? 이연자고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갖다가 그 나무란다. 노선은 알고 주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독천 성가 나 혼자 그 성가 일가를 이뤘다 그렇게 와가지고 떨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악 고업자 고법을 배우지 않는 자는 무게는 이거 황당무게야. 황당무게가 제일 나쁘다. 무게를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번역이 안 돼. 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치? 근데 황당무게가 제일 낫더라. 그러면 번역이 돼. 번역을 안 한 건데 번역이 돼. 여기 많이 나와 뭐 이제 무게가. 무게지 더 알아. 황당무게한 그 무리이다. 그러니까 전이 상고자. 이것이 오로지 상고. 상고도 그냥 옛 것이라고만 내가 그랬는데 상고, 중고, 하고야. 상고가 나오면 상고, 중고, 하고라고. 그러니까 옛날 그 옛날을 그렇게 나누는 그 분류가 있어. 그것도 내가 어디 연구인가 어디 아무튼 줄을 내가 해놓은 거가 다 있을 거야. 상고, 중고, 하고. 그 시대를 나누는 거야.
거기서도 상고에서야. 그러니까 난 거기까지 이렇게 내가 하기는 뭐야 해서 그냥 예거라 그랬었는데 아까 말한 상고야. 오로지 그 상고에 니자는 니는 얽매이는 거야. 니는 진흙 니자인데 저 진흙이라고 하는 거가 진흙이 어떤 거야? 진흙이죠. 맞아. 역시 너는 참 대단해. 경지가 됐어. 아, 선생님한테 하시는 소리잖아. 진흙이야. 희구야, 진흙이 뭐냐? 어떤 거냐? 진흙이죠. 그 떡지고 뭐 이렇게 뭐 엉거진 거가 진흙이잖아. 네. 그치? 진 거지. 그럴 때 공부할 때 참 재밌는 거가 여러분도 발상을 한 번씩 그 바꿔봐요. 그러면 상당히 재밌다. 진흙의 반대말은 뭘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야지 진흙을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진흙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려. 진흙의 반대말이 뭘까? 재밌죠? 어떤 마른 흙 아니면 모래 뭐 이런 거가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치? 아, 그러면 진흙은 엉겨 있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한테 구석돼서 엉겨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해석이 되는 거야. 참.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전혀 안 잊어먹지 않고, 그치? 그리고 뜻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주주의 사라. 그래서 어떻게 그 주나라 선비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 주나라 선비 같은 경우는 뭐 주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저 태과불급이 나오면은 그게 중요해 그냥. 그거 벌써 주나라 벌써 나왔었으면 누굴 얘기하려고? 공자야. 그걸 안 봐도 뻔해.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중경 공자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그 공자왈 맹자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뻔해. 까부지 말으란 얘기야. 오늘 좀 덥다? 날씨가 많이 습해졌어요. 그